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단 5분 만에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내면 풍경을 관찰하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국의 오랜 지혜인 눈치와 칼융의 심리학을 결합하여 나르시시스트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놀라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숲속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외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독성이 숨어 있습니다. 칼융은 그림자 자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숨기고 싶어하는 어두운 면, 인정하기 싫은 측면들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서 확인과 찬사를 갈구합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죠. 아무리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배울 내용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 자신의 심리적 경계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칼융의 깊은 통찰과 실용적인 심리학 지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과 미래의 관계에 대한 투자 말이죠.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며 그 시간을 자기 성장과 이해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치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이것이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데 그토록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걸까요? 눈치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독특한 개념으로 단순히 번역하자면 사회적 감수성 또는 상황인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미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치는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 능력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마치 물 위를 걷는 물수제비처럼 표면 아래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이죠.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눈치는 우리의 직관 기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심리 기능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으로 분류했는데 그중 직관은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무의식적 지각 과정입니다. 눈치가 뛰어난 사람은 바로 이 직관 기능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미세한 표정의 변화, 목소리 톤의 미묘한 변동, 몸짓 언어의 불일치를 순간적으로 포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눈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자신을 제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부분 초기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러브 보밍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폭탄처럼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애정 공세를 펼칩니다. 그들은 당신을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사람을 마침내 만났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미묘한 신호들을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가 당신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를 선택했으니 나는 더욱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챕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관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는데 첫 데이트에서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감 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치는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재빨리 자신의 더 인상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승진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즉시 자신의 더 큰 승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경쟁의 장으로 바꾸고
항상 자신이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눈치는 이런 패턴을 빠르게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에서는 상호성이 있고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는 일방통행입니다. 융은 페르소나와 그림자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고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려는 측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고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극도로 부풀려진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억압되어 무의식 깊숙한 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 억압된 그림자는 투사를 통해 밖으로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본다고 비난합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 투사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신은 완벽하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내면의 깊은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적신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새로운 관리자가 부임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팀원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지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모두를 칭찬하고 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뛰어난 한 팀원은 뭔가 어긋난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 관리자는 칭찬을 할 때 항상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회의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발표했고 실수가 있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몇 달 후 이 관리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조종하고 서로를 경쟁시키며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있던 그 팀원은 초기에 이미 신호를 포착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를 사용하여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그들의 공감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지적 공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서적 공감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거나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당신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에 공명하고 당신의 경험을 인정하며 지지를 제공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재빨리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거나 당신의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은 일에 비하면 이라는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눈치는 또한 비언어적 신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해 과장된 제스처나 표정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웃음이 눈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미소는 뒤센 미소라고 불리며 눈 주변의 근육이 함께 움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미소는 종종 입술만 움직이고 눈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붓질의 조잡함과 색상의 불일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치는 이런 세부 사항을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슬픈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얼굴에 스치는 짜증의 표정이나 당신이 성공을 이야기할 때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질투의 섬광을 놓치지 않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측면,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치며 점점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개성화 과정이 중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아에 갇혀 있으며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는 수치심과 불충분함의 깊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통해 당신은 누군가가 진정한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5분 안에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이며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눈치를 신뢰하세요. 당신의 직관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종종 우리는 사회적 규범이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우리의 직관을 억누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마도
내가 과민한 걸 거야. 또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놓친 패턴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제 두 번째 핵심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 패턴과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두 번째 강력한 방법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상징과 원형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깊은 심리적 구조를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언어 패턴은 독특하고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르시시스트는 과도한 자기 참조를 합니다. 그들의 문장은 나의, 나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에서 1인칭 대명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려는 강박적인 필요를 반영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들이 얼마나 자주 주제를 자신에게로 되돌리는지 세어보세요. 건강한 대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듣고 공감하며 그 다음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는 이런 상호성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공유하면 그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 자신의 더 극적이고 인상적인 이야기로 뛰어오릅니다.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분석하여 나르시시스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홍보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자신의 성취를 과장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확인을 지속적으로 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게시물은 종종 나는 최고야, 아무도 나처럼 못해, 나는 특별해와 같은 절대적 언어로 가득합니다. 이런 언어는 표면적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불안정성을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크고 끊임없는 자기 주장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언어적 특징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조작의 한 형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매우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은 없었어,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과장하고 있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당신의 경험을 무효화하고 그들의 버전의 현실을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해한 의견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일관된 무효화는 당신의 자기 신뢰를 잠식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관점에 의존하게 됩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초기 무효화 패턴을 감지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지속적으로 부정한다면 이것은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언어는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공감 부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종종 기계적이거나 피상적인 위로의 말을 사용합니다. 유감이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에는 진정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적절한 말을 하지만 그 뒤에 있어야 할 정서적 공명이 없습니다. 눈치는 이 불일치를 포착합니다. 말과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 사이의 간극, 내용과 감정 사이의 단절을 느낍니다. 건강한 사람이 정말 힘들겠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염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같은 말을 할 때 그것은 빈 껍데기처럼 들립니다. 융은 그림자 투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본다고 비난하는 경향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투사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종종 그들 자신의 이기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공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공감 결핍을 투사한 것입니다. 이런 투사는 그들의 언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너는 항상 나만 생각해, 너는 내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와 같은 비난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정확히 그들 자신이 하는 행동입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런 투사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실제로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언어적 신호는 나르시시스트가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수동태를 많이 사용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립니다. 실수가 있었어라고 말하지. 내가 실수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라고 말하지. 내가 그런 선택을 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어적 회피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합니다. 그들의 자아는 너무 취약해서 어떤 비판이나 실수의 인정도 견딜 수 없습니다. 최근 기업 환경에서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팀 리더가 회의에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이 내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고 외부 요인들이 우리를 방해했으며 다른 부서의 협조가 부족했습니다. 주목하세요. 이 설명에서 그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상황의 잘못입니다. 반면 건강한 리더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팀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고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점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건강한 리더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실수를 인정하며 성장 의지를 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절대적이고 흑백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항상, 절대, 모든 사람, 아무도와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너는 항상 늦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해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런 절대적 언어는 유연성과 뉘앙스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복잡성을 인정하고 때때로 종종 몇몇 사람들과 같은 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흑백 논리는 그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들에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에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하거나 쓸모없는 것입니다. 융의 원형 이론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영웅 원형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특별하고 독특하며 위대한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언어에서 과대망상적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야. 나 같은 사람은 드물어. 나는 역사를 만들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건강한 자신감과 이런 과대망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위치시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경쟁과 비교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실제 대화 예시를 분석해 봅시다. 당신이 친구에게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친구의 반응은 와, 그거 정말 멋진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재미있어? 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당신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친구의 반응은 아, 나도 그거 해봤어. 나는 너보다 훨씬 빨리 마스터했지. 사실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봤는데. 일 것입니다. 즉시 초점이 당신에게서 그들에게로 이동하고 그들의 우월함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칭찬을 주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그들의 칭찬은 종종 뒷맛이 있습니다. 이것을 백핸드 컴플리먼트라고 부릅니다. 너 오늘 정말 좋아 보여. 평소보다 훨씬 나아와 같은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라는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는 네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낮은 기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런 미묘한 모욕을 즉시 포착합니다. 진정한 칭찬은 순수하고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너 정말 멋져. 네 아이디어 훌륭해.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와 같이 간단 명료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언어에는 또한 많은 조건부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 와 같은 말들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조건부로 제공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만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물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존중과 애정은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승인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가 자기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언어는 진정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취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나는 틀렸어, 나는 두려워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신중하게 계산되고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됩니다. 그들은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표현하지 않으며 진정한 취약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그들의 우월성과 완벽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5분간의 대화에서 이 모든 언어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칭찬과 비판을 어떻게 주는지,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의 눈치는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할 것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언어 패턴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리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어도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하는 단어, 그들이 구성하는 문장,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뉘앙스에서 새어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요소로 넘어가서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패턴과 그것이 어떻게 그들을 드러내는지 탐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과거에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적이 있나요? 어떤 신호가 당신에게 경고를 보냈나요?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심리학의 깊은 통찰과 실용적인 지혜를 탐구할 것이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웰빙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세 번째 강력한 방법은 그들의 관계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는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는 독특하고 파괴적인 패턴을 따르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눈치가 뛰어난 사람은 초기 단계에서도 이 패턴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거래적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봅니다. 이것을 대상화라고 부릅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을 너라는 주체로 대하지 않고 그것이라는 객체로 대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이 제공하는 것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유용한 사람이야. 그녀는 내게 좋은 연결고리를 줄 수 있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진정한 애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체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 그녀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내가 지지해주고 싶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인간적 연결과 상호 돌봄에 있습니다. 최근 소셜 심리학 연구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에서 특정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초기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게 보입니다. 이것을 나르시시스트 매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질이 악화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취약함을 요구하고 상호성을 요구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피상적으로 남아있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성을 띠게 됩니다. 눈치를 사용하여 이것을 초기에 감지하는 방법은 그들이 과거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전 파트너나 전 친구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전 여자친구는 미쳤어. 내 전 친구들은 다 배신자야.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나요?
그들은 자신을 항상 피해자로 위치시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과거 관계에 대해 더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잘 맞지 않았어. 우리 둘 다 실수했어. 그것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썼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적 측면과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적 측면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우리는 파트너에게 이런 내면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그 투사를 통해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장과 개성화의 기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투사는 다릅니다. 그들은 파트너에게 자신의 이상화된 자아 이미지나 경멸하는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이상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고 놀랍고 그들이 항상 찾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화는 현실적인 당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당신이 불가피하게 이 환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을 평가절하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고 충분하지 않으며 그들을 실망시킵니다. 이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사이클은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특징입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초기 이상화 단계에서도 경계 신호를 감지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거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완벽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관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애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즉각적이고 강렬한 이상화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필요와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라는 사람을 캔버스로 사용하여 그들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실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관계 패턴은 삼각관계화입니다. 그들은 종종 제3자를 관계에 끌어들여 당신을 조종하거나 통제합니다. 내 전 여자친구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 의견에 동의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경쟁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두 사람은 직접 소통하고 갈등을 함께 해결합니다. 제3자는 조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삼각관계를 만들어 권력을 유지하고 당신을 오프밸런스 상태로 유지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새로운 로맨틱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마법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에게 꽃을 보내고 그녀가 그의 소울메이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치는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이나 취미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항상 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는 즉시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모든 전 관계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신호들을 인식하고 관계를 일찍 끝내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그가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확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강렬한 이상화, 다음 점진적인 평가절하와 조종이 이어졌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정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를 개인적인 거부나 도전으로 봅니다. 당신이 나는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그들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그것에 대해 편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들은 너는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테스트하며 침범합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초기 경계 침범을 감지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노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불편함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큰 적신호입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이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측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너무 위협적이어서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의 관계 패턴에서 이것은 끊임없는 비난과 책임 회피로 나타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화를 냈을 때 미안해.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너에게 풀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나는 화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에는 또한 고립 전략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당신을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아? 네 친구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더 직접적인 비판이 됩니다. 네 친구들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 네 가족은 너를 나쁘게 대해와 같은 말입니다. 이 고립의 목적은 당신을 그들에게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다른 관점이나 지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초기 고립 시도를 인식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다른 관계를 비판하거나 당신이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나르시시스트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갈등을 성장과 이해의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듣고 공감하며 타협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갈등을 이기거나 지는 게임으로 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당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스라이팅, 비난 전환, 침묵 치료와 같은 조종 전술을 사용합니다. 갈등 후에 진정한 해결이나 화해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사과를 하고 그들은 아무 잘못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직장 환경 연구에서 나르시시스트 리더들이 팀 내에서 만드는 역동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선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듭니다. 선호받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찬사를 받고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선호는 조건부입니다. 한 번이라도 나르시시스트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실망시키면 즉시 선호에서 불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 무시, 때로는 공개적인 굴욕을 경험합니다. 이런 분열 전략은 팀원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싸우게 만듭니다. 건강한 리더는 모든 팀원을 공정하게 대하고 투명한 기준을 가지며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인이 각자의 개성화 여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파트너는 서로가 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성장을 격려하고 취약함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그림자 작업을 지지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성장에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장하면 그들에게 덜 의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작고 의존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관심사나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방해하거나 비하합니다. 5분간의 상호작용에서도 당신은 이런 관계 패턴의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들이 과거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관찰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당신이 그들과 동의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어떤 종류의 관계 파트너가 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눈치는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당신에게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세요. 이제 우리는 결론과 실제 적용으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여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탐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눈치와 칼융의 심리학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를 5분 안에 식별하는 강력한 도구들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은 힘이지만 그 힘은 행동을 통해서만 실현,